오늘은 대성쌤이 책을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앨런 말리흐의 축소되는 세계에 대한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축소되는 세계.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는 확장되는 세계, 연결되는 세계, 발전하는 세계,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축소되는 세계, 약간 역발상인 것 같아요.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한없이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세계의 이런 인구 구조라든가 뭐 산업, 경제의 구조 역시도 이제는 한계에 왔고 이제 축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지구 전체로 보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저자는 인구 감소 어떤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겁니까? 인구 감소를 전 세계적인 공통 형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개발 국가의 인구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런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재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전 지구적 이슈에 의해서 출생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2070년경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인구 감소가 점점 심각해질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서 고령화를 지적하고 네. 있어요. 고령화. 이 고령화는 인구 감소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근데 이 고령화로 인해서 도시를 이분은 도시학자더라고요. 도시의 재건과 뭐 세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도시도 끊임없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정체가 되고 음. 이제는 새로운 생산보다는 쇠퇴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도시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젊은이들이 도시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떤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이제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는 이유가 그들이 원하는 온 오프라인 어떤 서비스의 집약,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도시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이 저자는 어떤 측면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메가시티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지가 된다거나 끊임없이 이렇게 밀집되고 있지만 부산이라든가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또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앞으로 재건이 되는 도시, 지역화가 되고 커뮤니티가 살아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도시들을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그 밖의 도시들은 쇠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는 거네요. 그 부분은 일견 좀 타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도시 인구 감소 현상들이 결국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질 것이다. 대량 생산이 어려워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 소비가 감소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양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내고 싶기도 해요. 이제 AI 디지털 기술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전통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은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글로벌 국제적인 교역이 감소할 거라고 밝히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민 정책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막힐 것이다. 그리고 난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도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지구적인 경제적인 그런 저성장 시기에는 아마 보호 정책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세계 경제를 보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어떤 초강대국이 있죠. 지금 각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가 외부적인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건실해 보여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축소되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제 지역화,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국가 사회적으로 이 해체된 가정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어떤 고령화 사회가 이제 심각해지고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노후화될 것이다.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소외계층이 증가될 것이다. 결국엔 이거 하나를 이제 요약하면 사회 경제적인 격차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디지털 AI로 인해서 굉장히 인류에게 큰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자는 좀 다르게 보고 있나 봐요. 경제적인 영향 어떻게 밝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양극화라든가 기술 격차가 또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 시스템이 좀 더 개혁돼야 된다. 연금 정책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재편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에 관련돼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이민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래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고 그 악화된 환경들을 복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에 사회 불안이 증가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적인 극단화나 사회 갈등, 국제관계가 변화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정치적 영향은 지금 현재도 사실은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이냐. 약간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축소되는 세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근데 사회적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연금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인구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회적 제도라든가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경제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양극화라든가 축소되는 그런 양적인 성장의 한계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여기 계신 뭐 대성 쌤이나 저도 현장의 교원들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화가 심각되고 있다. 그것도 체감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제 지나쳐 왔던 어떤 상권, 그 핵심 구역에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나 어떤 재활병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곧 학급당 학생 수 굉장히 줄어든다면서요. 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이 감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남한하는 학교들이 이제 폐교가 된다거나 통합이 되면서 남한하는 학교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특히 학교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걱정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을 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제 한편으로 걱정도 되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학교가 통합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은 하되 그러면 이제는 폐교된다거나 빈자리로 되는 학교들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 가미된 그런 공간 활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고 있고 그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대응을 하고 있는 이제 옆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경제 활동하는 인구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정년 연장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이 정년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금 제도라든가 일자리, 뭐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일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도 이제 전에 논의된 걸 보면 뭐 연장 65세까지 연장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사들 역시도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연장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이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학교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학생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뻔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다문화 사회를 이제 맞이하는 우리 학교 현장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선은 학교 안에 근데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정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여러 언어 교사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나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서도 기존에 생각했던 까만 머리에 이제 우리 까만 눈동자를 가진 전통적인 한국인 학생상이 아니라 다양한 피부색과 그리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다니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개별 맞춤형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시대적인 화두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어요. 저자 같은 경우는 이런 축소되는 세계 속에서 앞으로의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좀 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동력 기반의 산업 구조에서 이제는 이런 노동력이 아니라 뭔가 창의성이라든가 기술 혁신을 통한 그런 생산성을 좀 향상을 시키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고 인구 이 구조 변화를 이제는 수능을 하고 거기에 맞춘 여러 가지 사회 정책, 환경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준비, 그런 소양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변모돼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역사교과라고 하면 그 역사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역사교육이라고 하면 이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일까? 진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학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스운 얘기로 아재랑 그다음에 아재 아닌 사람 구분하는 게 동사무소를 아재들은 동사무소라고 하고 아니신 분들은 행복복지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학교의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닐까? 현재 학교의 그런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이제 한계에 왔다.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구나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이 바뀌고 이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소되는 세계라는 책 굉장히 의미 있는 책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시사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인구 절벽 시대, 갈등의 시대, 변화의 시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대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기술에 대한 소양이나 리터러시도 필요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할 수 있는 시민성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사회, 학교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축소되는 세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대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감소를 큰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미래고 예정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지금처럼 이렇게 낭비적이고 소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좀 더 서로가 행복한 그런 사회 구조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이제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인구 감소가 문제다라는 거는 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생님이랑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축소되는 세계가 워낙 담론을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크게 말했어요. 그리고 큰 얘기를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교실 속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작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우선은 축소되는 사회 불안감이나 이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걱정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시켜줘야 되고 예전의 성공 방식이 이제는 맞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적응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은 요즘에 아이들 다 주어지잖아요. 학원을 보낸다거나 어머니, 아버님이 다 해주시는 거를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줘야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요걸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앞으로의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습적 주도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때일 것 같습니다.